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덕천에서 제가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5, 6km 정도 달리기를 하면 한강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천을 출발해서 한 5, 6km 달려서 한강과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지점이 고덕천교라는 다리인데요. 그곳에서 서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달리면 잠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제가 한 15km 정도 달리기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인데요. 자, 이쪽으로 좀 약 한 300m 정도 가면 상일 IC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상일 IC가 바로 이곳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데요. 자, 이곳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천교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한 16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힘차게 이곳 고덕천 상일동,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천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빌딩들이 많은데요. 저기 전방 1시 방향 전방 약 한 150m 지점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보입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북쪽으로 고덕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한 5km 정도 가면 고덕천교에서 한강과 만나고요. 그곳 한강에서 서쪽으로 약 10km 가면 잠실입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낭을 등에다 맨 상태에서 배낭에 그 줄을 바짝 당겨가지고 묶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릴만 합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정도 되고요. 약 1시간 반 정도 후 잠실에 도착하면 영하 2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덕천에서는 제가 처음 달려봅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22년 11개월 10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2회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것은 56회,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풀코스를 달린 게 46회. 그 46회의 연습 삼아 풀코스 달린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강공원에서 달렸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달릴 때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팔당역까지 왕복하면 풀코스고요. 또 청담대교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팔당대교까지 왕복하면 또 풀코스. 그 다음에 반대로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양화대교까지 왕복하면 풀코스. 그래서 한강에는 500m 간격으로 거리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자신이 달린 거리를 쉽게 측정하면서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때 잠실대교에서 팔당역까지 왕복 풀코스를 달릴 때 대략 중간 정도 지점이 바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고덕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 즉 고덕천교라는 다리가 있는 지점이 대략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은 약간 못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제가 달리고 있는 고덕천의 하류에서 한강과 만나는데, 그곳에 고덕천교라는 다리가 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가게 되면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그래서 한강에서 달릴 때 이 고덕천 하류, 즉 고덕천교를 통과하면서는 달려봤지만, 이 고덕천 자체에 내려와 가지고 고덕천에서 달리기 하기는 제 마라톤 인생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날씨가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걷는 분들은 간간히 보이는데, 달리기 하는 분은 저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 용량이 최대한 1시간 30분 정도는 촬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 촬영할 계획이고, 단 이게 차가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돼버리는 그러한 게 있는데요. 현재는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만은 배터리가 얼마 정도 버텨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배터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곳 고덕천에서 출발해서 한강으로 가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목표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는 게 목표인데요. 15km 정도 1시간 반 정도 달리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동네가 이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하일동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책이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현재 제12대 대통령,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까지 집필을 완료했고, 이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부터 집필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집필하고 있는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 자, 여기 잠깐 멈췄습니다. 자,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그 책 내용에 기술하게 될 총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에 관하여 주요 양력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3주쯤 전에 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하여 무려 8개 파일에 걸쳐서 3시간 42분 동안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3주 전 8개 파일에 걸쳐 3시간 42분짜리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오늘은 달리기 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간단한 양력 위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89년에 취임했으니까 지금부터 236년 전에 취임을 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세운,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4년 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치 케이블 방송 C-SPAN이라고 있습니다. C-SPAN. 그 방송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대하여 인기도 조사를 했는데요. 상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또 하위 랭킹 1위부터 공동 3위까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 제일 먼저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랭킹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랭킹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랭킹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랭킹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랭킹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랭킹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랭킹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상 10사람이 4년 전에 C-SPAN에서 조사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에 있는 하위 1위부터 공동 3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1위는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하위 2위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하위는 공동 3위가 2명 있습니다. 공동 3위. 공동 3위는 먼저 제 15대 대통령,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또 공동 3위가 바로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대통령이자 제 45대 대통령이자 제 47대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하위권 공동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게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21년에 이루어졌고, 그해 1월 20일에 취임하신 분이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분은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분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아까 인기도 순위에서 랭킹 2위입니다. 2위. 자, 제가 고덕천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을 달리기로 결심을 했냐면, 올해 1월 1일에 한강에 설치된 33번째 다리로 고덕 토평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한다고 해서 고덕 토평대교인데요. 그 다리가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사이에 길이가 가장 긴 540m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제가 2, 3주 전에 유튜브를 촬영해서 업로드 했는데요. 그 야경, 고덕 토평대교의 야경이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고덕천과 한강을 달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고덕 토평대교는 고덕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한 1km 정도, 1km도 안 될 겁니다. 한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게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의 통과 구간인데요. 한강의 33번째 다리이고, 한강에 설치된 33개의 다리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고 있고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본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달리니까 땀이 납니다. 땀이. 이렇게 배낭은 들쳐매고 있는데요. 땀이 나서 이 비니 모자는, 나이키 비니 모자는 벗었습니다. 자, 주머니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땀이 납니다. 땀이. 비니 모자는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지퍼 잠갔습니다. 출발! 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본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면, 1달러 지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 행운의 2달러라고 합니다. 행운의 2달러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는 미영전쟁 당시 남부전투의 최대 격전지였던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인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제18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 유일한 역대 대통령,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필라델피아에 건립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제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도널드 트럼프 45대 겸 47대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백악관 집무실에 그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초상화를 걸어놓을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대 대통령이자 $20 지표 초상화 주인공인 앤드루 잭슨을 매우 좋아합니다. 반면에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100 지표 초상화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집무실에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상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그 중에 $1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입니다. 존 애덤스는 여기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미국 헌정사 236년 동안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최초 가문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6년 동안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총 4개 가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과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조카입니다. 보통 같은 가문이면 소속 정당이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두 분은 소속 정당이 달랐습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는 공화당 소속이었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문이 다 잘 아시는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 부시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부자 관계입니다. 자, 이상 총 8명의 대통령이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로 가서, 이분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인데요. 미국의 건국 초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여기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강과 만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강과 만나는 지점 같은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고덕천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고덕천 하류의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반대로 한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한강과 만나는 지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올라가면 이제 고덕천교라는 다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사길,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이 다리가 고덕천.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한강의 33번째 다리 고덕 토평대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야경이 멋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상일 IC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약 한 5km 달려왔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 다리가 전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교각, 즉 주탑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540m 길이의 고덕 토평대교입니다. 자, 멋있죠? 자, 저도 보여드립니다. 자, 현재 제가 고덕 토평대교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리가 주탑이 2개입니다. 사장교인데요. 자, 전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사이, 즉 교각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40m입니다. 이 다리의 지금 남쪽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이고요. 북쪽이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입니다. 그래서 고덕동과 토평동을 연결한다 해서 고덕 토평대교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다리 정말 불빛이, 조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가 사장교인데요. 그럼 사장교와 현수교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장교는 이 다리에 주탑을 세워놓고 그 주탑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케이블을 쭉 부채살처럼 케이블을 팽팽하게 설치해 가지고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자, 주탑에 매달린 대각선 방향으로 부채살처럼 뻗어 있는 저 케이블 자체가 도로 상판을, 다리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방식을 사장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수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수교는 주탑에다가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주 케이블을 설치한 다음에 그 주 케이블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수많은 보조 케이블을 설치해 가지고 그 보조 케이블이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리는 게 현수교입니다. 현수교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1974년에 개통된 남해대교고요. 사장교의 대표는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덕 토평대교는 사장교입니다. 저 케이블 자체가, 주탑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자체가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덕 토평대교는 사장교고, 반면에 전 세계에 있는 다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평가되는 1937년에 개통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현수교이기 때문에, 남해대교도 마찬가지 현수교. 이런 현수교는 주탑에다가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주 케이블의 끝부분이 다리의 양쪽 끝에 튼튼히 매달려 있고,
그 주 케이블의 수직 방향으로 수많은 보조 케이블을 설치해서 그 보조 케이블이 다리의 상판을 끌어올려 주는 방식이 바로 현수교입니다. 현수교와 사장교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덕 터평대교는 사장교인데 사장교 중에서도 도로 이런 것을 대부분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장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다리 사이에 다리의 교각, 주탑이죠. 주탑, 교각 사이에 길이가 540m로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주탑 사이 길이, 즉 다리의 교각 사이 길이가 가장 긴 540m입니다. 왜 540m로 설계했냐면 바로 이 다리 고덕 터평대교가 포천 세종 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그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의 통과 구간이다 보니까 세종시 하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생존 기간이 54년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교각 사이의 길이를 540m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정말 불빛이 현란하고 멋있습니다. 자, 한강의 33번째 다리로 올해 1월 1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정말 멋있는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40m입니다. 자, 이 지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10m 앞에 있는 다리가 고덕천교인데요. 이 다리는 바로 고덕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서쪽으로 약 10km 잠실 방향으로 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정말 멋있습니다. 고덕 터평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교각이 2개입니다. 교각. 자, 주탑이 2개입니다. 주탑. 제가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갔었는데요. 이곳이 고덕천교라는 다리입니다. 6년 전에 제가 이곳 고덕천교를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려왔던 고덕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덕천. 이 고덕천을 제가 5km 정도 달렸습니다. 고덕천교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약 5km 정도 가면 상일 IC인데요. 그 상일 IC에서 출발해서 이곳 고덕천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주탑 사이의 길이, 교각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40m 길이의 고덕 터평대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경이 멋있습니다.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또 달이 둥글게 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수요일 날이 정월대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되기 이틀 전 달의 크기입니다. 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수교는 1974년에 개통된 남해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장교는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고덕 터평대교도 바로 사장교입니다. 자, 여기도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보행로는 지금 얼음이 얼어 있지 않은데 자전거 도로는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강 자전거 길은 많이 달려보기도 했고 자전거를 타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달려온 고덕천은 제가 마라톤 인생 23년 만에 고덕천을 달리기는 처음입니다. 이곳 한강은 많이 달렸지만 고덕천은 처음 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덕 터평대교가 전 세계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교각 사이 길이, 즉 주탑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40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최고 기록이 10m가 짧은 노르웨이에 있는 다리와 파나마 운하에 있는 다리가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는 주탑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30m였습니다. 그런데 고덕 터평대교는 10m를 늘려가지고 540m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장교 중에서도 콘크리트 사장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반 강철로 만든 그런 사장교는 주탑 사이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사장교 중에서는 고덕 터평대교가 주탑 사이의 길이, 교각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540m입니다. 그 다음에 고덕 터평대교는 길이는 약 한 1.8km 가까이 됩니다. 다리의 길이는 1.8km 가까이 되는데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길이가 54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리가 공사 기간이 약 8년 정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찻소리가 나는 저 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상일 IC를 통해서 벗어난 차량들이 이제 올림픽대로 시작 부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고덕 터평대교 다리 아랫부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덕 터평대교 다리 아랫부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사 안내 나오죠.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자, 기존에는 포천과 이곳까지는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됐었고요. 이번에 고덕 터평대교가 1월 1일에 개통되면서 구리와 안성 간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됐고,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안성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는 내년 말인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자, 저도 보여드립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덕 터평대교 다리 길이는 1.8k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약 6년 전인 2019년 2월에 방문했던, 딱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2019년 2월에 방문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길이가 2.8km인데요. 고덕 터평대교는 길이가 1.8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길이가 2.8km고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4m 정도 됩니다. 주탑의 높이가, 그런 높이가 224m,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의 주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고덕 터평대교는 제가 보기에는 주탑의 높이는 약 한 100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0m 정도. 자, 이제부터는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자, 왼쪽에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보이고요. 찻소리가 요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이 약 한 1km 정도 쭉 이어집니다. 뭐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달리기 코스도 오르막길이 있다 보면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 근처에 있는 암사동 심장 파열의 언덕 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달리기도 많이 했지만 자전거도 많이 탔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 한강 자전거길 잠실대교에서 자전거를 출발해서 이곳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그 다음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근처 남한강 대교에서 북쪽으로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강원도 춘천역까지 왕복 자전거 타기를 했는데요. 그게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에 잠실대교에서 자전거를 출발해서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 편도 112km를 자전거로 약 16시간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7년 전인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남한강 자전거길은 같은 시기였던 2015년에는 이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북한강 철교까지 가서 그곳에서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 그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원주 사이에 섬강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강원도 원주시의 불원면인데요. 불원면 그곳까지 잠실대교에서 왕복한 게 2015년도고 그게 210km입니다. 왕복 210km. 그 다음에 3년 후였던 2018년도에는 그 섬강교에서 충주 쪽으로 10km 정도를 더 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까지 갔습니다. 남한강 대교까지 잠실대교에서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를 지금부터 7년 전인 2018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왕복했습니다. 왕복 230km, 편도 115km. 강원도 춘천역까지는 왕복 224km인데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 대교까지는 왕복 230km였으니까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를 열심히 탄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덕 토평대교 경기도 구리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탑 2개 중에 하나 남쪽에 있는 건 이 수풀에 가려 있고요. 반대로 북쪽에 있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방향에 있는 주탑은 보입니다. 자,